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박상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뉴 QM6 시승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총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승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이 전과 같지만 그래도 성능, 승차감, 정숙성, 연비 등이 조금씩 변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가솔린과 LPG 둘의 차이가 어떤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옵션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M6는 르노 삼성의 중형 SUV죠. 산타페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는 좀 작은 차체, 그렇지만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좀 더 큰 차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니치 마켓을 공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디젤 중심이었던 중형 SUV 시장에 가솔린 모델을 투입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LPG까지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디자인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일단 저 태풍의 눈 엠블럼 그대로 있고요. 퀀텀 날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는데, 헤드램프랑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이 통일감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는 QM6 같은 거 적혀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가 풀 LED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도 LED가 들어갔었는데 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본 트림부터 적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전에는 리플렉터 타입이 아니었어요. 프로젝션 타입이었는데 리플렉터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점. 방향지시 등은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헤드램프가 조금 더 얇아져서 날렵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릴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이 아래쪽에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바뀐 점은 없습니다.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 이전과 같은 캐릭터 라인, 윈도우 라인, 벨트 라인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과 똑같고, 타이어 사이즈는 2555R19 사이즈인데 요거는 지금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19인치가 들어갔고, 기본 모델들은 17인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랑 마찬가지로 테일램프도 좀 여기가 얇아졌죠. 요 아래로 방향지시등이 위치를 합니다. 근데 요 방향지시등이 이제 SM6랑 동일하게 흐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고급감을 좀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꼭 빛 같죠. 장식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불이 켜지지 않았음에도 좀 예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나 넓게 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80도에 가깝게 열리고 있는데 승하차 편의성이 좋다라는 거. 자, 이제 실내 변경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상위 트림 옵션으로 올라가면은 프레임리스 미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쪽에 유심으로 꼽는 그런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여기 장식, 그리고 옆쪽의 장식, 이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고급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가솔린 모델이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옆에 바늘로 된 계기판 있고,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 계기판, 센터 모니터도 똑같습니다. 이거 좀 아쉽죠. 이제 나오는 차들 XM3나 캡처 이런 차들에는 이게 안 쓰이잖아요. 이 부분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그전에는 이제 오토 버튼 누르면은 에어컨 켜졌다가 이거 눌러도 안 꺼졌었는데, 이제는 이거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기능을 넣었어요.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될 기능이었는데 이제 들어간 거고요. 통풍 열선 다 지원됩니다.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갈색 가죽에 스티치를 넣었어요. 시트 그리고 옆에 암레스트 쪽이랑 동일한 색상의 가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좀 예쁜 것 같네요. 포인트가 되고, 큰 컵을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작은 컵홀더입니다. 이렇게까지 작고 크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 돼 있습니다. 앞좌석을 제 포지션에 대충 맞췄어요. 대충. 그때 주먹이 2개 반이 들어가는 뒷좌석 공간입니다. 제 키는 173cm고요. 센터 터널이 낮기 때문에 가운데 누군가가 타기에도 좋고, USB 포트나 이런 것들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이 안쪽에 숨겨져 있죠. 열선 버튼 다 있고, 컵홀더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앞에는 작았다고 하면 여기 컵홀더는 작진 않은데 날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조금 떨그덕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얕기도 하고,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이 되는 거는 좋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아주 편하게,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서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전자동식 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솔린 모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평평해요. LP 모델은 트렁크 가운데 아래쪽에 도넛 모양의 LPG 탱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이렇게 턱이 집니다.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크게 보진 않았는데 약간 아쉽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PG 차 중에서는 트렁크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폴딩을 좀 해보면 완벽하게 풀플랫은 아니고 약간 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턱이 생기고요. 차박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뭔가를 깔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 살펴보는 거 줄자를 가지고 한번 폴딩 했을 때 공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하우스 안쪽 공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6cm가 나왔습니다. 가장 긴 공간을 기준으로 하면 136cm가 나왔습니다. 제일 높은 가운데 기준으로 84cm가 나옵니다. 이 끝에 턱부터 쟀을 때 90cm고요. 동승석을 가장 앞으로 밀어놓고 재니까 거의 200cm 넘게 길이가 나옵니다. 2열 등받이부터 쟀을 때가 150cm 정도. 뭔가 짐이나 이런 것들 적재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GD 모델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직렬 4기통 2.0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 CVT랑 결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수치로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사실 출력 토크예요. 4.7m 정도의 길이를 가진 중형 SUV를 모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추월 가속이나 고속으로 달리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요. CVT는 별로다, DCT가 난 최고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DCT를 넣은 차들이 좀 더 빠릿빠릿한 변속, 그리고 그 동력 손실 없는, 그리고 뭔가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CT를 선호를 했었는데, 사실 유지 관리 면에서 DCT는 약간 불리한 것들이 있어요. 내구성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메인터너스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나는 늘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급가속 급제동도 안 하고 편하게 달리는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CVT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작년에도 느꼈던 거지만 QM6 그리고 SM6랑 CVT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요.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체 셰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는 전혀 없지만 그냥 굉장히 노멀한 표준 성능 정도 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크게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다 부드럽다 보니까 편안합니다. 이 반응성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조금 깊게 밟아도 울컥하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뽑아내기 때문에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자 탔잖아요. 혼자 탔을 때 기준으로 하면 가속력이 충분하거든요. 최소 3, 4인 이상 탑승을 하고 뒤쪽에 짐도 좀 실었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조금씩 힘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세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144마력인데 170마력 정도 되고 토크도 25kgm 정도 이상 나와준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할 만큼의 부족한 성능? 이런 건 아닙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차가 부드럽게 멈춥니다. 그래서 급 제동이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깊게 밟아 주셔야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살짝만 밟아도 확확 쓰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가속할 때 들리는 소음은 좀 있어요. 엔진 소음이 한 3000rpm쯤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확 들려오는데 평상시에는 또 엔진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차했을 때랑 저속에서는 정말 조용해요. ISG가 없어도 될 만큼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정숙성에 신경을 좀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젤 모델에만 들어갔었던 흡차음제 포인트들을 LPG 가솔린에 다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보다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프리미에르 최상위 트림에 가면은 1, 2열에 전부 다 이중 접합 유리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열 승객의 안락함까지도 챙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탔을 때 GD보다 LP 모델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이 QM6랑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고 좀 더 조용한 것 같고 힘은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LP 모델을 저는 작년에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승차감은 편안합니다. 큰 요철을 만나면 휘청휘청하는 모습도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컴포트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감수할 만하고 가족을 위한 승차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승하는 분들, 뒷좌석에 타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가족용 차로는 확실히 좋은 승차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운전하는 것보단 남을 태웠을 때 훨씬 더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일 때는 엔진 RPM이 1000에서 15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진동 없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뾰족한 느낌들은 다 잘 걸러줘요. 뭉툭하게 잘 걸러주는데 대신 소리가 큰 요철이나 아니면
이런 접합부를 지날 때는 조금 들리는 편입니다. 이 윈드 노이즈에 대한 것들은 대책이 잘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체 방음은 조금은 아쉽다 정도고,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준중형, 중형급 SUV 보통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정차한 김에 내비게이션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래도 국산차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입차 내비게이션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들은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비게이션만 보고선 제가 위치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크기로 놓고 봐서 산타페, 소렌토랑 경쟁을 한다. 근데 경쟁하지만 한 500만원, 600만원이 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투싼이랑 이제는 비교를 해야 맞을 정도로 투싼이 굉장히 커졌고, 길이만 이 QM6보다 조금 짧을 뿐이지 너비도 더 넓고요. 휠베이스도 거의 뭐 5cm가량 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도 투싼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뒷좌석 공간 같은 게 소소한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서 이 차의 디자인을 바꿨는데, 기존의 QM6 고객분들의 뭐 40% 넘는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한 첫 번째 이유로 디자인을 꼽았고, 이미 QM6를 타는 분들도 별로 안 바뀌었으니까 기분이 좋고, 아직도 새 차 타는 느낌이니까, 새로 사실 분들은 또 QM6만의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세련미를 조금 더 갖췄으니까 이제 더 좋아하실 만한 여건이 생긴 거죠. 햇빛 가리기를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눈에 각막이 얇아가지고 눈부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햇빛이 있어도 눈을 찡그리는데, 이 햇빛 가리기가 엄청 크고요. 옆쪽을 가릴 때도 확장이 돼가지고 충분히 햇빛을 가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직도 주행 보조, 안전 관련된 옵션들이 좀 부족합니다. 일단 차선 중앙 유지하는 장치가 없어요. 이제는 좀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타사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행 보조 기능들은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다음 풀체인지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는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이제는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아니라 차선 유지를 얼마나 잘해주냐, 가운데로 얼마나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잘해주냐, 이거를 보통은 시승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옵션 난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옵션이 이제는 기본 같은 옵션이 됐기 때문에 주행평가에서 또 빠뜨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가솔린에서 LPG로 갈아탈 예정이었는데 그쪽 시승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길로 빠지셔갖고 못 갈아타고 그냥 가솔린 모델만 타고 왔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LP 모델도 비슷하게 풍절음 면에서 조금 더 정숙해지고 저속 혹은 정차 시에 조금 더 정숙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비는 제가 고속도로 위주로 타긴 했는데 한 11.7km, 8km 정도가 나왔어요. 테스트를 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그냥 뭐 보통 수준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옵션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솔린과 LPG 두 가지 모델만 운영이 되고요. 디젤 모델이 단종됐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아닙니다. 몇 달 후에 디젤 모델도 다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LP의 프리미에르 트림이 생겼다, 이 점이 사실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LP 모델은 이렇게 고급 사양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QM6 자체가 LP 판매량이 높다 보니까 고급화된 소재, 장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프리미에르 전용 퀼팅 나파 가죽 시트도 적용이 되고요. 휠도 프리미에르 전용, 그리고 우드 그레인도 광택이 없는 이런 좀 도시적인 느낌이 강한 우드 그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예요. 가솔린, LP 모델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프리미에르 트림에서도 4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경쟁 모델들을 보면 이런 옵션들은 이제 거의 기본 장착이 되고 있어요. QM6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안전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에르라는 최상위 트림에서조차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마저도 차선 이탈 경보예요. 차선 중앙을 유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정차 및 재출발까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에르 트림의 특징 또 말씀드리면, 이중 접합 차암 글래스가 1열, 2열에 모두 들어가요. 이 모델은 확실히 더 정숙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외에 다른 사양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고급감을 높이기 위한 옵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 트림에서 칭찬할 만한 부분은 전후륜 모두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들어갔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다. 요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대4 폴딩, 리클라이닝, 암레스트, 컵홀더가 포함된 2열 시트도 좋습니다. 근데 이 리클라이닝 기능도 원래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뒷좌석 승객을 배려한 옵션이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리어 에어벤트도 은근히 이게 또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 트림부터 리어 에어벤트가 들어간다는 점, 풀 오토 에어컨도 들어갑니다. 근데 SE 트림은 그 어떤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성비 높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SE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옵션에 조금 욕심을 내신다고 하면 LE나 RE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LE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LE에 추가되는 게 18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뭐 이런 후미등,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 뭐 오토 클로징은 이제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열선 이런 것들 때문에 트림을 하나 높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옵션에 욕심이 난다 하시면 RE 트림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RE 트림에는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 들어가는 거, 내장에서의 차이, 파워 시트 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도 다 적용이 됩니다. RE 트림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됩니다. RE 시그니처로 가면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19인치 추천 안 드리거든요. 19인치에서도 물론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지만 18인치나 17인치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의 출력이나 뭐 크기 무게를 봤을 때 19인치는 약간 오버스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E 시그니처 트림부터 테일램프가 풀 LED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거는 아래 트림에서도 옵션을 넣으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 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RE 시그니처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옵션에 정말 욕심이 없다 하면 SE, 옵션에 좀 욕심을 낸다 하면 RE 트림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풀옵션에 고급스러운 걸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프리미에르 트림 추천드립니다. 가솔린은 LP랑 비슷해요, 옵션이.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뉴 QM6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사실 바뀐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승차감과 내가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분들, 동시에 산타페 소렌토는 좀 크고 그거보다 작은 차가 필요한 분들, 그뿐만 아니라 투싼 정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이 QM6를 같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일 LPG SUV인 이 QM6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다른 차종들과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